하악 전치부에 자연치가 거의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요.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비알 쪽에 플레이트가 다 없어져 있는 거죠.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라이브 서저리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저랑 같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오신 분이거든요. 이 입안에서 보면 저희 임플란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임플란트 시스템들이 식립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하이진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생기기도 하고 잔존치에 대한 페리오돈타이티스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임플란트를 바꿔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악 전치부에 자연치가 거의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이런 디펙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CT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인트라올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벌써 상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라비알 쪽에 플레이트가 다 없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오그멘테이션 시킬 것인가, 흔히 원장님들 하시는 것처럼 깊이 식립하고 빨리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태기는 발치하고 또 기다렸다 하시겠지만 저는 어지간하면 원 스테이지로 동시에 발적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저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부터 하겠습니다. 아시고요. 카메라부터 포트 한번 할까요? 네. 리섹션 하시고, 리섹션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사진 한 번씩 찍어가면서 할 겁니다. 세션도. 부철물 커팅을 해야 돼요. 하이스피드 더 준비해 주시고요. 마취부터 좀 하겠습니다. 조금 거의 보니 뿌리가 뼈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쪽도. 자, 안쪽으로도 이렇게. 그냥 발치를 하면 아무래도 없는 라비알 부분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이게 가운데 어디든지 가운데 한 군데만 커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좀 더 가까이.
잡아주세요. 음, 330번 뭐 하나 더 줄래요? 330번 뭐 주세요. 땡큐. 자, 물입니다. 그냥 보세요. 다시. 다시 이 사분도 됐습니다. 코드 이 속계단에 그라인트 티슈가 많지만 지금은 진지바 레벨을 유지하려면 그라인트 티슈도 아주 아깝죠. 그래서 그대로 두고 링구알 쪽으로 인식을 합니다. 석션 이렇게 해서 링구알 라인을 따라서 인식하시고요. 혹시 불편하시면 하십시오. 염증이 많아가지고 조금 마취가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쪽 플랩을 먼저 열고 조금 눌립니다. 레이드 계단에 있는 그라데이션 티슈는요 다 모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불편하세요?
여기 잡아줄 거예요. 이제 그라인이 이슈가 있지만 이것도 한 일주일만 지나면 건강해지고 일부러 다 제거할 필요가 없죠. 블랙은 됐고, 자, 교체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GBR 해야 되면 이 그라이션 이슈 다 없애야 되죠. 염증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GBR이 아니라 컨토리제이션만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조직들도 굉장히 소중한 조직들입니다. 숙션 조심. 쪽으로 밀어 약간 취해주고. 다시 쪽으로 적셔하고. 쪽으로 좀더 리플렉션하고. 댕골 쪽에 한 번만 더 합시다. 됐습니다. 자, 이제 소켓에 남아있는 그라이션 티슈 제거합니다. 그래서 짠, 여기.
블레이드. 라벨. 그렇지만 라벨 부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 번은 누가 보컬본이 없어졌고 3번과 2번 사이도 본이 없어졌고 좀 상당히 이래기로 하죠. 그래서 약간은 본을 트리밍 하겠습니다. 본 먼저 조금만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요. 자, 버터 한번 할까요? 오케이, 트랙션, 석션. 얘도 오케이, 됐습니다. 바로 앞에서 한번 할까요? 조금만 다물어 보실까요? 한번? 반만 다물어 보세요. 반만. 조금 더. 네, 좋습니다. 그대로. 딱 리트랙션. 이제 다시 조금 편하게 이걸 한번 써볼까요? 아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잘 몰라요. 트랙션 해볼까요? 스몰. 어떻게 났는지 잘 몰라요.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야지 하기가 편하시겠죠? 입이 너무 작으셔서 이것도 부담됐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이거 입에 힘을 빼시고 아이고 이걸 리트랙션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조금 담으셔도 돼요. 조금만 담으러 볼까요? 조금 담으러 보세요. 약간만. 오케이, 좋아요. 정도면 매트릭 단어가 되겠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엑셀이 보면 시 덴시티가 좋아요. 그래서 3.5mm, 2.8에 3.5mm 할 거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시고 그대로 물이 좀 나옵니다. 그대로
뒷백은 데칼본이 약 한 8mm죠. 양쪽으로는 커프가 8 필요할 것 같고요. 8에 7, 그러니까 전체 15mm. 크레스트에서부터 15mm 될 리가 납니다. 한번 여기 3번 위치. 두 번째 눈금의 위에까지가 15mm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조금만 다물어 보실까요? 조금만 이를 다물어 보세요.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더 다무셔도 돼요. 네, 그 정도가 좋아요. 너무 크게 하시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좋아요. 한 번보다는 2번이 분포가 더 좋아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뒷백이 크지 않으니까 6mm, 13mm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렌스 드리겠습니다. 왼쪽 방. 이쪽도 15mm. 한 1mm 정도 좀 더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2.5에 2.5mm. 기본미디. (2.9) 3.5까지 3.3까지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3.3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됐습니다. 큐레 다시 한번 끼고 이렇게 그라이션 티슈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픽처. 6이에요? 응? 98도 있죠? 3.596. 오케이. 자, 이것 좀 왼쪽으로 3.596. 그러니까 다이아메트가 3.5에다가 드레드가 9, 커프 6입니다. 그렇죠? 필요 없고. 오케이. 50뉴턴. 다음 다시 7이에요. 네, 이렇게. 이것은 42번. 이쪽으로 잠깐 당겨줘. 그건 안 돼. 이걸로 하면 돼. 이쪽도 거의 45뉴턴. 더 이쪽으로 석션. 석션 계속하고. 여기도 50뉴턴 됐습니다. 2번 위치는 조금만 더 넣도록 할게요. 여기도 50뉴턴 넘어가겠죠? 좋습니다. 트레이싱 하시고요. 이렇게 트레이싱 해볼까요? 석션 해주시고, 이렇게, 아니, 석션하고, 석션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렇게. 손은 이쪽만 해줄래요? 너무 많이, 손이 끈거리에 많이 들어오면 안 되죠. 가정대리만 잡고, 요것만 잡으면 돼요. 네, 그렇게 석션하고, 석션 해주시고. 이거 조금만 더 당길까요? 그렇죠, 그렇죠. 섹션. 이쪽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템퍼레 실린더 준비해주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전부 다 스레드는 전부 다 본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잡아주시고 좋고. 저는 되게 이게 그냥 이렇게 리드홀더 같은 걸로 하는데요. 리무브 드라이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리무브 드라이버인데요. 리무브 드라이버 제거하실 때는 키트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하면 속에 이렇게 톡 올라오죠. 어떨 때는 힘이 많이 가야 좀 락킹이 돼가지고 잘 안 빠져요. 이렇게. 타이트닝이 아니라 역 타이트닝 하듯이. 역시 이쪽은 그걸 했더니만 또 클렌치를 썼더니만 꽉 물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석션 깨끗하게 하고 붙들고. 그렇지. 이렇게 잡아볼까요? 아니, 그걸로 해주세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좋아요. 석션 한 번 더. 오케이. 바로 템포리 바로 할 수 있겠죠. 토크가 좋고, 인서션 토크가 다 50m에 넘었어요. 그리고 본 매트릭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액션, 리트랙션. 그냥 반점이 있어도 많이 필요해요. 더 있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아까처럼 제껴주시고, 리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컨토리제이션. 이 빈 공백을 메꾸기만 하면 되니까. 이쪽으로 할까요? 오케이. 오늘은 멤브레인 없어도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줄래요? 아무래도 약간은 빠져나갈 거니까 약간만 오버 빌드업을 하면 되죠. 본 매트릭스는 블러드를 진짜 잘 홀딩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하겠습니다. 5-0 이렇게 했고요. 티슈 포셋
C죠. 이쪽도 이쪽 이렇게 잠깐만 드라이브 한번 쳐볼까요? 어떤 때는 실린더에 끼어버릴 수가 있어서 드라이버 주세요. 이렇게 끼어 있었어요. 실린더 타이팅 하면서 이게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 자, 이쪽으로 다시 옆에. 그란션 티슈가 약하니까 조금만 다물어 보실까요, 선생님? 조금만 더? 네, 그 정도 좋습니다. 밑에서부터 버티컬 매트리스로 가야겠습니다. 잠깐 길게 해줄래요? 이렇게.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라인드 티시가 바깥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쵸? 이렇게 안쪽으로 갈 수 있게. 이쪽으로, 저 뒤쪽에 할게요.
파필라를 잡고 이쪽에도 여기도 그레이션 티슈가 많은데 이 파필라를 보고 이쪽은 링구알 쪽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거 빠져버렸다. 리트랙션 해주시고 이렇게 오케이. 파필라의 에피세리움만 잡고 상핀만 꼬치 하듯이 이렇게 하고 인터럽티드 슈츠 하듯이 잡으면 그레이션 티슈가 쏙 안으로 다 들어가죠. 그죠? 오케이. 실크 하나 더 주실래요? 여기 그레이션 티슈도 안으로 넣어버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석션. 실크 하나 더 줄래요?
맞췄고요. 이제는 조금만 눌러줄게요. 저기서부터. 하나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컨티뉴스 락킹 합니다. 쪽도 어댑테이션이 돼야 되니까 약간 어거지기. 여기도 그레이션 티슈가 노출됐으니까 에피만 딱 잡고 또 반대쪽에 들어가서 에피만 잡고. 적죠? 여기 깨끗해. 이렇게. 자, 변신 티슈가 다 숨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에서 끊고 옆에는 따로 하겠습니다. 끝. 자, 이제 버티컬 이시전은 이쪽에 슈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이쪽으로
스티커 하나 더 있어야겠습니다. 뒤쪽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한 바닥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혹시 아프세요, 선생님? 지금 좀 무리하시죠? 네. 염증이 많아가지고 뼈 이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조금 무리하실 거고요. 아마 이 마취 끼고 또 수술 한 며칠 사이에는 또 좀 부을 수도 있습니다. 멍들 수도 있고요. 찬물찜질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임시치아 쉘이 나와 있는데요. 포지션이 약간 인관로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프리퍼레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포스트만 살짝 다듬고 임시치아 해드릴게요. 그대로. 자, 항상 커요. 프록시마에 너무 여유를 많이 주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면서 프록시마를 항상 좀 루즈하게 안 하려고 빡빡하게 디자인을
여기서 여기도 조금 민괄적으로 그렸을 때 선생님 한번 다물어 보실까요? 살짝 좀더 줍다. 오케이, 다시 다물어 보세요. 오케이, 이 정도로 해서 세팅이 된 다음에 다시 고치겠습니다. 밑에 베이스를 조금 더 적절해야겠어요. 이지실 메꾸고요. 퀵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줄래요? 오케이, 다시. 투스레진. 자,
소스를 좀 믹스 해야겠습니다. 오케이. 리퀴드 주시고요. 그냥 주시면 돼요. 스파츌라는 좀 주시고. 파우더도 좀 더 있어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스파츌라? 하면 되죠, 뭐. 다시, 깨끗하게, 다시.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라이트 좀 주시고요. 오케이, 됐어요. 자, 지금 냄새가 좀 납니다. 코튼 롤. 일단 다물어 보시고요. 다시 일단 담으세요. 오케이. 담으세요. 담으세요. 네. 그대로 조금만 굳을 때까지 조금만 계세요. Q&A 하고 나서 와서 트리밍하고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그대로 좀만 계세요. 임시차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지나셨어요?
오랜만에 쉬다가 수술하니까 조금 버벅거리는 게 좀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악 전치부 식립할 때 주의해야 할 신경 손상이나 식립 방향이나 또 깊이 설정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하악 전치부에는 사실은 뭐 너브가 있죠. 맨디블라 너브 이너베이션이 쭉 전치부까지 오긴 하지만 이것이 센소리 너브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하악 전치부에서는 신경 손상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CT 또는 파노라마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을 때는 5번 뒤쪽으로 멘탈 포라멘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밑으로 하방 드릴링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했었습니다. 항상 너브가 근데 멘탈 너브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침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루프를 그리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멘탈 포라멘보다 앞에 식립된 경우에도 넘니스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조금 있거든요. 피할 수 있으면 역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부 발적 시 발치와 하방으로 몇 미리 정도 드릴링을 하고 고정을 넣는지, 그리고 임플란트 픽처 탑은 잔종골 하방으로 몇 미리 위치시키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하악 전치부는 뭐 생각보다는 평소에 로딩 포스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 임플란트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뭐 되게 7mm 또는 9mm 정도의 픽세이션만 되면 된다고 봅니다. 전치부니까 뭐 우리가 가난 임플란트를 쓸 때는 억지로 고정을 많이 잡으려고 저 밑에까지 드릴링을 하고 긴 네로 다이아메터의 긴 임플란트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라면 D팩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소켓 D팩이 거의 에이픽스까지 진행이 됐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로부터 한 7mm 또는 그로부터 9mm 정도, 이 정도 길이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되게 7mm면 되는데 오늘 환자분은 상당히 이게 밑에 리메이닝 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그 나사 부분 9mm짜리를 식립을 하게 됐습니다. 픽처 탑은 뭐 어느 임플란트나 비슷하죠. 대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알베올라 본보다 약 1mm 정도 서브크레스탈로 가는 게 좋겠다 입니다. 그 디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깊이 식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사실 RE 임플란트가 디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RE 임플란트는 익스터널 헥사이고 또 하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머신드 커프는 사실은 본의 픽처 영역이 아니라 소프티시 영역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픽처의 탑, 커넥션 부위가 알베올라 본보다 한 1mm 정도 더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깊이 식립하는 것은 RE 시스템에 있어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본 매트릭스의 입자 크기는 어떤 걸 쓰시는지요? 본 매트릭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입자가 있고 큰 입자가 있는데, 큰 입자는 되게 사이너스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즈의 입자, 그러니까 250 마이크론에서 350 마이크론 정도 있는 그 작은 사이즈의, 그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레귤라 사이즈겠죠. 이 레귤라 사이즈의 본 매트릭스 쓰시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블러드 클러팅을 참 잘 홀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그냥 셀라인에 소킹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의 그냥 스티키 본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픽처 탑이 지적으로 하방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추후 페리임플란타이티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픽처 탑이 지적으로 하방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바이올로직 위스, 그러니까 커넥션, 픽처와 커넥션 부위에 있는 그 갭에서 생기는 본로스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널 커넥션을 익스터널 헥셀을 쓸 때는 절대 3mm 밑으로는 더 내려가서 더 얻을 게 없다, 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인터널 커넥션이 되면서 조금 더 깊이 식립해도 주변에 그 소스 리제이션이 별로 많이 안 생기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식립하는 분들이 많긴 하는데요. 어떤 임플란트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0.1mm, 한 1mm 정도 서브크레스탈이라면 오케이. 그렇지만 그보다 더 깊이 식립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의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키커프 전체가 사실은 소프티슈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아마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조금만 경험하시면 그것이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건데요. 수루 일주일 정도 플랩이 벌어져서 45 후방 46번 쪽 설적본이 노출된 뒤 플랩이 안 당겨진지 그렇죠. 본이 노출된 지가 6주 정도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이 D1 정도입니다. 계속 드레싱이 하는데 설적으로 진지바가 덮이지 않고 본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이 뚝 떨어지면 좋을 텐데 상태로 8주까지 그대로 드레싱만 해도 될런지요. 네, 이미 이렇게 D1 정도의 본에서 그 진지바가 디하이슨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그 진지바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 되면 진지바가 노출되긴 했지만 그 주변의 진지바는 상당히 헬티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수술을 받아들일 정도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치료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노출된 본은 어차피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미 상당 부분 네크로시스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소프티슈가 얼마나 힐링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고 진지바가 상당히 헬스해졌다. 염증 상태가 아니라 레드니스, 마지날 진지바가 레드니스를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면 되시면요. 플랩을 열고, 물론 주위에서 플랩을 열고 그 주변에 있는 본을 확 쳐버리셔야 됩니다. 충분히 소프티슈가 가볍게, 텐전 없이 당겨서 슈쳐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안에 있는 본을, 노출된 본을 다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라운드버 쓰시면 되죠. 라운드버를 가지고 컨투어를, 그 임플란트를 침범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임플란트가, 이렇게 소프티슈의 크로징에 방해가 된다면, 픽처도 제거해 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시도하시는 게 더 좋겠죠. 일단은 건강한 소프티슈에 의해서 건강한 본이 확실히 덮이는 거,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본을 아끼려고 하다 보면 또 다시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보면서 건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단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플랩을 열지 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플랩을 여는 것에 비해 장점이 없을까요? 네, 안에 그 발치와의 구조 그리고 디펙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면 플랩을 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힐링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죠. 근데 그라듀션 티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를 때는 플랩을 열고 이 그라듀션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아리 임플란트를 쓰는 경우라면 본의 하방, 현재 있는 본 디펙이 하방에서부터 드릴링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하방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 위쪽에 그라듀션 티슈가 좀 있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 하방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플랩을 열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적어도 나사 부분은 확실히 본 속에 들어가도록, 건강한 본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플랩을 열고 있고요. 또 사실 라이브 서저리라서요. 플랩 안 열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더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플랩을 열었습니다. 다음, 블레이드만 잘 쓰시는 게 아니라 하이와 로우 스피드도 너무 잘 쓰신다는 뭘까요? 하이 스피드는 치과의사의 친구죠. 반드시 필요할 때마다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질문은 가끔 본 히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의 상황에서 1번 드릴링 시 무리한 힘 또는 주수 불량, 2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너무 센 힘으로 조여서 둘 중에 어떤 현상으로 더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영향이 있겠죠. 근데 첫 번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1번이 드릴링 할 때 결국은 펌핑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니 본이 얼마나 뜨거운지 스스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펌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초 이상 본 안에 타이트하게 컨택을 하면서 머무르면 오버히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특히 하악처럼 오늘 33번 에이펙스에 보시면 이게 스클레로시스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단단하다고 생각되시면 여분의 새로운 볼을 사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너무 센 힘으로 쪼는 경우에는 예전에 임플란트 디자인들, 그러니까 60도 나사를 갖고 있으면서 thread 제일 픽처 탑이 넓어지는 이런 디자인의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45N 이상 쓰지 말라고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바디가, 임플란트 바디가 코티컬 본을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compressive necrosis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쪼으면 이것이 본 necrosis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요, 사실은 이 코어가 임플란트 코어와 트레드가 있는데 이 코어가 코티컬 본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 프레셔를 가하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호리존탈로 형성되어 있는 이 나이프 트레드를 가지고 본을 인게이지 하게 되면 45N, 55N 아니라 뭐 거의 70, 80, 100N을 가도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하이 토크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본 학회에 다녀오셨군요. 그래서 뭐 사실은 부스가 뭐 우리가 다 컨트롤하기는 힘들고요. 일본에서의 기본적인 저희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사실 부스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규모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한국 업체들 중에서 메가젠만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드바이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는 두 개는 15mm의 머신드 서피스 9mm, 13mm의 6mm 머신드 표면을 심은 건가요? 커프 하이트는 다 6mm였습니다. 근데 밑에 에이피칼에 이용할 수 있는 본들이 더 좋아가지고요. 하나는 9mm, 두 개는 9mm, 하나는 7mm 트레드 길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은 양쪽 K9 쪽은 15mm 짜리, 그리고 앞쪽이 라테랄 사이즈는 13mm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악 슬쩍 플랩을 제낄 때 동맥 손상이 두렵습니다 하셨습니다. 하악 슬쩍을 플랩을 열어서 동맥이 손상된다. 가능성이 대단히 작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아테리가 있을까요? 아테리의 위치는 훨씬 저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링구얼 퍼포레이션, 링구얼 코티컬 본을 퍼포레이션 시키고 소프티쉬로 한참 더 내려가야지 거기에 아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포레이션, 코티컬 본이 퍼포레이션 되지 않으면 그 페리스티움만 이렇게 제껴졌을 때는 이것이 동맥에 손상을 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차라리 동맥 같은 이런 것이 걱정되시면 플랩을 조금 더 제껴놓고 그래서 거기 컨투어를 보고 하는 것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